그러면 좀 윤석열 사태 이후 윤 총장이 몰고 올 어떻게 보면은 태풍이랄까 그걸 넘어선 쓰나미 네. 현상 이걸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의 사태가 윤석열로서의 검사로서는 뭐 끝이지만 끝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이다. 네. 정치인 윤석열의 시작 아니냐. 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윤석열 총장이 아까도 뭐 여 변호사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얘기를 했지만 아직 정치를 하겠다 말겠다 본격적으로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이번에 네. 정문에서 기자들한테 한 얘기 네. 거기 짤막한 그 내용 중에 핵심적인 거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보호를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겠다. 네. 이것은 그냥 물러나는 사람 같으면 그런 얘기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여 변호사님 판사 그만두면서 내가 앞으로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보호를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겠다 그렇게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정치적인 네. 의미가 함의가 담겨 있는 거고 또 검찰 내부 직원들한테 보는 근래에도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기 위해 헌법에 부여한 저의 마지막 책무를 이행하려 한다. 네. 이 내용으로 보면 이제 정치를 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지금 이번에 신현수 수석 뭐라 그랬습니까? 물러나면서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바란다. 예. 본래 공직자들은 보통 그렇게 하고 그렇게 끝내더라고요. 물러나죠. 예. 그러면 신현수 수석이 정치하는 생각 아무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제 지금 윤석열 총장은 자이든 타이든 이미 정치인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예. 예. 예, 뭐, 자기는 저번에 대선 여론조사 나올 때마다 나는 빼달라 소리도 했고,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자꾸 여론조사 기관에 넣는다 소리도 했는데, 뭐,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금 여권이 정치인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요. 예. 여권의 어떤 정치적인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사람, 그게 검찰 개혁 주장이 여권에, 예. 그게 정치적이었거든요. 예. 그건 거기서 동의하시죠? 그럼요. 그 정치적인 검찰 개혁에 반항하면 정치적인 거예요. 네. 순수한 그러니까 검찰의 어떤 영장 청구 절차에 있어서 좀 뭐 이런 걸 개혁하겠다. 이런 건 정치적이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여권이 말하는 지금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그다음 중수청 지금 뭐 아직 그거는 이제 좌초될 가능성도 있지만은 이런 거는 있죠. 정치적인 문제.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 정신까지 건드리는 정치적인 문제예요. 이 정치적인 문제에 윤석열 총장이 대응하면서 정치인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법치 말살 네. 그런 용어가 있어요. 그런 용어는 잘 공무원들 안 쓰는데도. 그렇죠. 거기다가 헌법 정신의 파괴, 네. 민주주의 후퇴 이것은 문재인 정권과 대척점에 서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야죠. 공직자가 민주주의 후퇴됐다면 대통령한테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학교 때 헌법을 배울 때 우리나라 법이 많이 있지만 가장 정치적인 법이 헌법입니다. 네. 헌법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 헌법은 국민들끼리 약속이다. 우리 국회는 이렇게 만들고 대통령은 이렇게 선출해가지고 어떤 권한을 주고 이게 헌법은 있죠. 국민들끼리 약속이 정치예요, 결국. 네. 그러니까 그 힘이 있는 국민, 힘 없는 국민, 소수자, 장애인 이런 전부 다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 헌법을 이렇게 둬가지고 국가를 이렇게 운영하자.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헌법을 존중하고 이런 그리고 민주주의란 말도 있죠. 극히 법에는 법적인 용어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헌법적인 용어입니다. 네. 예. 이런 계속 헌법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 민주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 이건 정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지금 나가면서 이런 말을 했던 거, 그리고 나가기 전에도 여러 가지 함이 있는 말을 많이 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런 말을 볼 때 윤석열 총장이 그때는 뭐 정치 나갈 생각 안 했는지 몰라도 윤석열 총장의 그 지금 위치는 결국은 정치인으로 됐다. 결국은 이제 이 정치인으로 된 다음에 어떤 식의 정치를 할 것이냐, 정치판에 이제 들어올 것이냐. 예,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냐가 이제 중요한 거겠죠. 윤석열 총장은 이때까지 이제 검사만 했기 때문에 정치를 안 해봤지 않습니까? 예. 안 해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의 야당이 날개를 달아줘야죠. 지금 윤석열 총장이 아무리 정치적으로 비중이 있고 하더라도 조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정치를 아는 사람이 있어서 보좌를 해줘야 돼요. 그럼요. 예, 그게 없으면요, 윤석열 총장이 아무리 천재고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라도
그 특히 나폴레옹 같은 독재 시대에는 나폴레옹 같은 군주 시대는 가능했지만 민주 시대에는 윤석열 총장이 혼자 정치 절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앞으로 그 야당과 어떤 이 큰 이렇게 이제 타협하고 그다음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하면서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인 역량이 드러나겠죠. 역량이라는 게 타고난 사람도 없고 훈련도 돼야 되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윤석열 총장은 박학 다시 한 건 다 맞는데 논리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거든요. 정치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특히나 검찰은 있죠. 타협과 조정 좀 약해요. 법관에 비해서. 왜냐하면 검찰은 자기가 힘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범죄자냐 아니냐 그렇죠. 그것만 판단하는 거지. 그걸 판단을 해야 하니까 타협이라는 게 타협 있을 없어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범인하고 어떻게 타협합니까? 범죄자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런 이런 건 없지 없거든요. 않습니까? 근데 법관들은 보면 타협과 조정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법관이 하는 타협과 조정과 정치인이 하는 타협과 조정은 좀 별개입니다. 약간. 예. 법관이 하는 타협과 조정, 과거의 일을 두고 타협과 조정하는 거고, 정치인은 앞으로 그 국가의 청사진을 두고 타협과 조정하기 다 틀리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저는 그래서 과거 많은 국무총리 출신들이 대권에서 아예 낙마하고 본선에 가기도 전에 네. 뭐 본선에 간 사람도 낙마하고 이해창 총리 같이 네. 이게 타협과 조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특히나 그냥 타협과 조정이 아닌 정치적인 타협과 조정. 정치적인 타협과 조정이라는 거는 내가 골참 6단이라고 그러나요? 예. 네, 그런 식의 타협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럼요. 그리고 up참 마속도 할 줄 알아야 예. 돼요. 내 세력의 일부를 포기하고 다른 정치 집단을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서 내가 옹립돼 가지고 정권을 잡아야지 자기 이념을 펴는 건데, 제가 보기 이해창 총리라든가 이 공무원 출신들은 있죠. 이 놓치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 생활해 왔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권한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정치판에 들어오면은요, 과거에 국무총리 했던 게 뭐 중요합니까? 정치 세력 간의 어떤 세력 다툼인데, 예.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윤석열 총장이 들어온다면은 이 부분을 빨리 터득해야 된다. 반기문 총장이 있죠. 예. 16일 만인가 낙마했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들어온 지. 예. 뭐 그 음복인가요? 그 문제 이런 걸로 했는데. 그분이 16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그냥 하여튼 단기간에 한 두세 달도 안 뭐 돼서 40 몇 프로에서 갑자기 몇 달 전, 6개월 전만 40 몇 프로가 그랬는데,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앞으로 정치판에 들어온다면 이 검찰총장을 했다. 예? 그리고 야권의 어떤 이제 유력 주자다. 예. 당신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대항해 싸웠다. 이런 건 내려놔야 됩니다. 예. 그거는 딴 사람이 알아줘서 해야 되는 거지. 예. 본인이 내가 검찰총장 출신인데,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는데, 이거는 있죠. 정치판에 들어오는 순간에 내려놔야 되는 물건입니다. 그게 집착에 있으면은 이 정치의 그 기본을 무시하는 거죠. 정치란 건 어차피 세력 간의 싸움이고, 세력 간의 싸움에서는 서로 타협하고 좀 약간의 정의롭지 못한 타협, 그것도 필요하고, 그게 아마 그래서 법조인 출신들이 약한 것 같아요. 정의롭지 못하다고 본인이 생각하면 타협할 생각 안 해. 제가 이해창 대선 후보가 그때 그 실패한 이유도 이인재 측에서 그러니까요. 타협책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해창 그때 후보는 내가 적법한 유일한 대선 후보인데, 한나라당인가요 그때? 예. 결국 그래서 이인재 후보가 DJ 쪽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판에 정의만 이렇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정치란 건 안 그렇잖아요. 예, 저도 그럼요. 이제 많이 타락했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정치에 빨리, 그러니까 정치에 들어오기로 기왕 마음 먹었다면은 빨리 이런 정치판의 생리를 갖다가 터득하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지 말고 그걸 수용은 하되 내 기본에 비추어서 기본을 그러니까요. 자기 심지는 세워놓고 그다음 거기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수용해라. 예. 그러고 말씀드리고 우리 싶습니다. 여 변호사님이 빨리 윤석열 뭐 고문으로라도 저 가가지고 그거 못합니다. 지금 저 말만 정말 그렇게 하지. 윤석열 총장이 새겨들어야 할 아, 금과 옥조 예. 같은 말씀만 하셨습니다. 고영신 TV 보면 됩니다. 사실은 특히 이 법조인 출신들, 예. 법조 엘리트들 아닙니까? 이해창 또 황교안 이런 분들
그렇고 문재인도 마찬가지죠. 법전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 또 정치 이 자체를 상당히 거기는 썩은 곳. 예. 범죄자들이 우글우글하고 맞습니다. 지그들끼리 뭐 협잡하고 타협하고 근데 정치라는 게 바로 그런 용광로에서 예.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사회의 각계각층의 모든 욕구, 예. 그다음 희망 아니면 이런 걸 전부 다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가장 그래도 괜찮은 썰을 만들어내는 게 정치인데. 이게 오로나싱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거기서 타협을 이뤄내는 게 정치인데 그걸 지금 문재인 정권은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죠. 야, 이게 불순물이야, 작은 불순물. 야당은. 타도해야 할 대상. 예. 어?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가 지금 없어져 버린 정치 실종의 상태를 그 맞고 윤석열 있거든요. 총장도 검찰에 있을 때 그리고 법조계에 있을 때의 상식과 네. 이 여의도의 상식은 별개다. 완전히 그렇다고 뭐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이런 문제하고는 별개 문제 아닙니까? 예. 어떤 절대적인 정의는 살아 있어야 되지만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그렇지 않고 타협할 수 있는 범위는 분명히 있거든요. 아니 윤석열 총장은 그 시대 정신이라는 게 또 정치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정치를 하기 싫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시대의 요구가 있는 것이고 시대 정신에 맞고 또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정치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들이 형성이 되거든요. 지금 윤석열 총장도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거 문재인 너 본인 정치하기 싫어했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당신은 정치하지 정치 말라고 말라고 했는데 없으니까 네. 갑자기 네. 노무현의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 비서실장하던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이렇게 추대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후보로. 이번에 윤석열 총장도 비슷한데 역시 정치라는 것은 사람과 정책과 조직과 네. 돈 이런 것들이 결합돼 가지고 정치의 파워가 생기는 건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그렇죠. 특히 법조의 엘리트라든가 고건, 반기문, 우리가 잘 아는 황교안, 이해창 이런 분들이 실패한 게 다 고시 출신들. 네. 정치를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국민과의 공감 능력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갖춰야 하고 특히 참모들을 유능한 참모들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반기문 얼마 뭐 한 달 만인가 무너졌는데 들어와 갖고 외교 자기 외교관 참모들 출신들만. 그 사람 정치를 모르거든요. 모르죠. 이 정치는 완전히 정글이고 황무지입니다. 그럼요. 거기서 길을 내는 거는 거기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 맞아요. 중에서 경험과 경륜이 때 누가 보더라도 국민적 이미지도 좋은 분들을 멘토든 무슨 고문이든 이렇게 모셔와가지고 길을 내는데 선도자 역할을 맡게 하거든. 그럼요. 그런 것을 제대로 못 해갖고 다 무너진 겁니다. 더 중요한 거, 예. 좀 전에 말씀하신 사람 모으는 거. 이거는요, 정치를 수십 년 동안 대학 졸업하자마자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들어와가지고 여의도에서 막 이 뒹굴고 그 진창 싸움도 벌이고 그다음 그 뭐 절대로 옳은 건 아니지만 국회 그 이렇게 스크럼 짜고 타당 의원 출입 막고 이러면서 이게 옳다는 건 아니지만 배우는 건 정치를. 예. 정치가 후진국은 정치가 항상 그랬지 않습니까? 선진국처럼 뭐 이게 타협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 익어온 사람, 익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참모로 해가지고 조직을 갖다 만들고 그 사람들이 상대방 같은 텐트 안에 예. 다른 세력과 어떤 주고받고 해주고 윤석열 총장이 잘하는 거 있고 자기가 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람이 뭐 완전히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뭐 YS는 뭐 머리는 빌려도 뭐 저쪽은 뭐 하듯이 그냥 그런 식으로 빅 텐트 예. 일종의 차려가지고 많은 전문가들을 저 사람들이 정치판에서 오래 굴러왔으니까 좀 여러 가지 불의에 물들어 있을 거야. 이러지 말고, 아니, 이솝우화에 그 어떤 사람이 가다가 뭐 도둑도 자기 친구로 삼고 해가지고 어떤 망원경을 훔쳐오는데 그걸 훔쳐왔다는 거 아닙니까? 소리를 잘 듣는 사람 뭐 있어가지고 사람은 다 자기 능력이 타고난 게 있으니까 윤석열 총장이 정말 그 꿈이 있다면은 빨리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 전에 나와가지고 그런 걸 하는 거는 지금은 늦지 않았거든요. 예, 안 늦습니다. 예, 빨리 그런 걸 갖다 꾸려야 되겠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윤석열 총장을 이 굴러온 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야권이 중요한 거는 정권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 국가를 그렇죠.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바이든이 네. 이번에 대통령 되면서 트럼프가 했던 모든 정책을 전 바꾸고 있는데 국가 정상화, 미국이 정상화된다면서 지금 우리가 너무 비정상 사회, 정권도 아닌데 혁명 시대에 살고 있어요. 모든 그 국가의 제도 이런 게 수십 년 전 제도가 하루아침에 몇 달 만에 다 바뀌고 이 혁명이지 이게 어떤 그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우리는 아무리 지금 진보가 주장하는 제도가 옳다 하더라도 어떤 국민의 공감대를 얻고 예. 충분히 타협과 토론 이런 걸 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안정된 사회에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권은 완전히 무슨 지금 혁명하듯이 불도저 밀고 들어와서 그냥 농경지를 싹 밀어버리고 집을 짓듯이 예, 그러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우린 윤석열 총장이 있죠. 뭐 무지하게 훌륭해가지고 뭐 지지한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국가를 좀 정상화시키는데 어떤 야권의 주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개인이 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본인은 하기 싫어도 시대적 소명. 아까 민주주의와 국민 보호라 그랬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 공무원이고. 그래서 대통령이 나온 거 지시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왔으면은 우리 국민들이 진짜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이 다시는 그 일제에 대해서 강점돼 가지고 36년 동안 고초를 겪고 남북 그 분단돼 가지고 또 고초를 겪는 이게 사실은 2조 말에 고종 황제부터 완전히 무능해 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 그래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지금 이 당파 싸움하고 똑같은 거다. 태도 정치가 똑같은 거고 지금 뭐 주사파라든가 이런 그다음 뭐 이런 분들의 그 586 태도의 정치에서 지금 국정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걸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게 지금 많은 국민들의 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개인은 정치가 사실 힘들죠. 예. 욕도 먹어야 되고 그다음 아쉬운 소리도 해야 되고 일단 검찰총장이 아쉬운 소리 해봤겠습니까? 해야 되지만 본인이 그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욕도 먹는 이유는 오로지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아까 말한 대로 네.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거다. 그냥 국민의힘도 빨리 힘을 좀 보태줬으면 좋겠다. 전문가를 빨리 넣어가지고. 네.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불가피하게 이런 정치에 입문하는 정치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는데 보수 쪽이랄까 보수 우파의 입장에서는 정권 개최의 희망이 생긴 거예요. 생겼죠. 기대가 생긴 예, 겁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기분이 사실은 좋았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예.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반사체로서의 지지율이랄까 네. 이득을 봤어요. 네. 그러니까 추미애 문재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뭐 친문 강성파 탈레반들이 자꾸 괴롭히니까. 거기다 그 내에서 이성윤까지 치받고 무슨 참모들까지도 막 뒤통수를 치고 네. 하면서 반사체로서의 반사익을 봤다 한다면 이제는 본인 스스로가 발광체가 돼야 해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제 개척을 해야 해요. 네. 그런 점에서 아까 연상원 변호사님이 여러 가지 조언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윤석열 총장은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할 것인가. 뭐 여 변호사님은 국민의힘도 힘을 보태줘야 한다는데 그쪽에 뭐 상당수 의원들도 또 지금 러브콜을 하면서 100% 환영하는 조호영 입장입니다.